2022년 1회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문제 함께 보시겠습니다.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간입니다. 자, 이게 최근에 개정됐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기교육.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입니다. 매반기 6시간. 이게 개정됐죠. 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반기 6시간 이상입니다. 6시간 이상, 매반기 6시간 이상. 이것도 개정됐었죠. 그리고 세 번째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외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직접 종사하는 여기 근로자란 말이 빠졌네요. 정기교육에서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입니다. 12시간 이상. 네 번째 채용시 교육은요.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이상이고요.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시간은 34시간 이상입니다. 34시간 이상.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입니다.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마찬가지 매반기 6시간 이상. 그리고 정기교육인데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로서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이상. 채용식 교육에서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일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는 1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신규 교육시간은 3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보수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 자, 시간을 잘 외워두십니다. 2번 다음 시스템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고 신뢰도를 계산하라. 자, 이 신뢰도는요, 이게 최근에 출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자, 물론 이게 직렬일 때하고 병렬일 때, 자, 우리 계산식이 어떻게 됩니까? 직렬은 조금 곱해주면 돼요. 0.8 곱하기 곱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자, 근데 이건 병렬이잖아. 병렬은 어떻게 하냐면, 자, 1에서 빼기 1 빼기 0.7 곱하기 1 빼기 0.7 해서 요 식을 구하고 이걸 곱해주면 돼요. 0.8 곱하기 이 값 곱하기 0.9. 자, 근데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무시합니다.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보일러 방호장치 설치와 관련해서 가로안을 채우시오. 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무엇입니까? 압력 방출 장치입니다. 압력 방출 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보일러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고 사용 압력과 상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버너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 제한 스위치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압력 방출 장치, 두 번째는 압력 제한 스위치. 4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 조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입니다. 승강기. 자, 승강기를 설치 조립 수리 점검 해체 작업을 할 때 사업주의 조치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됩니다.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 그리고 그 사람의 지하에서 작업을 실시할 것. 두 번째는 작업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 아닌 자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금지하고 그 지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세 번째, 비는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자, 그러면 3가지를 위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람을 선임해야 되고, 또는 두 번째는 출입 금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작업을 중지시킵니다. 사람 선임, 출입 금지, 작업 중지. 자, 이렇게 일단 외워볼 수 있을까요? 사람을 선임한다, 그리고 출입을 금지한다, 그리고 작업을 중지시킨다. 사람 선임, 출입 금지, 작업 중지. 이렇게 하고 살을 붙여보세요.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선임하여 그 사람의 지휘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작업을 할 구역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지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할 것. 비는 그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자, 세 가지 조치사항입니다.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의 준수사항 4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외우기가 조금 어려울 텐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으면 즉시 보수할 것. 두 번째,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수의 요동, 선해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세 번째,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네 번째, 작업 중에 집안의 치마,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가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자,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렵지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점검하고 보수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네 번째도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뭐 키워드라고 보기 어렵겠죠. 자, 이건 그냥 문맥 그대로 이해해서 우리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6번 경고 표지의 이름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자, 지금 경고 표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금지입니다. 금지. 그럼 여기 있는 건 전부 무슨 금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지금 걸어 다니고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걷는 것을 보행이랍니다. 보행금지. 그 다음에 이제 손바닥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손으로 뭘 사용한다는 뜻이죠. 근데 사용을 금지합니다. 사용금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람이 어디에 올라가서 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탑승금지입니다. 탑승금지.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게 물체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판이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거는 물체 이동금지입니다. 물체 이동금지. 첫 번째는 보행금지, 두 번째는 사용금지, 세 번째는 탑승금지, 네 번째는 물체 이동금지.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폭발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중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쓰시오 돼 있죠. 그러면 파열판은요, 결국 과압에 따른 폭발방지, 그리고 폭발방지를 위해서입니다. 폭발방지. 그럼 보겠습니다. 세 가지. 반응폭주 등 급격한 압력 상승의 우려.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그 다음 두 번째는 급성 독성 물질의 노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 세 번째는 운전 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 전부 우려가 있는 경우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럼 다시, 자, 문제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세 가지인데 파열판은 과압에 따른 폭발 방지를 위해서 파열판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다시 급격한 압력 상승 우려. 두 번째, 주위의 작업 환경 오염시킬 우려. 세 번째는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8번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4가지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심의 의결을 해야 될 사항 4가지. 단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4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4가지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 그러면 자, 이제 외워봅시다. 첫 번째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규정.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점검 및 개선. 자, 이러면 이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더 볼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은 일단 4가지를 기억하면 되거든요. 계획, 규정, 교육,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 규정, 교육, 점검 및 개선. 자, 다시 한번 살을 붙여봅시다. 첫 번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작업 환경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 규정, 교육, 점검 및 개선 해서 살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활선작업을 할 때의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첫 번째, 충전전로를 지급하는 근로자에게 착용시키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보호구라 그러는데 전련용 보호구입니다. 근로자에게 착용시키는 것은 전련용 보호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전전로의 근접한 장소에서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압에 적합한, 이거는 뭐냐면 전련용 방호구입니다. 전련용 방호구. 그래서 근로자에게는 전련용 보호구를 착용시키고, 그리고 전기작업을 하는 경우에 전련용 방호구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충전전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근로자의 몸 또는 긴 도전성 물체가 방호되지 않는 충전전로에서 대지전압이 50kV 이하인 경우에는 300cm 이내, 300cm 이내입니다. 그리고 대지전압이 50kV를 넘는 경우에는 10kV당 10cm씩 더한 거리 이내로 각각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 전련용 보호구, 전련용 방호구 300, 10, 10 이렇게 외워주십니다. 10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자, 중대재해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중대재해 떠오릅니까? 자, 사망자 1명, 3개월 부상자 2명,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는 10명. 이렇게 외우고 있죠. 자, 다시 볼까요? 사망자 1명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사망자 1명, 3개월 부상자 2명, 부상자 직업성 질병자 10명. 자, 다시 살을 붙여볼까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 세 가지입니다. 1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량작업 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 내용 5가지를 쓰셔도 되죠. 그럼 이게 총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쓰면 됩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있죠. 그러면 6번째는 외우지 맙시다. 1번부터 볼까요? 작업 방법 및 순서. 2번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3번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4번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5번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 1번부터 5번까지를 외워줍니다. 작업 방법 및 순서, 부재의 낙하 전도 또는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방법. 네 번째, 사용하는 기계 등의 종류 및 성능, 작업 방법. 다섯 번째, 작업 지휘자 배치 계획입니다. 12번 방호장치 자율안전 기준 고시상 둥근 톱의 두께가 0.8mm일 때 분할날의 두께는 몇 mm 이상으로 해야 하는지 쓰시오 돼 있죠. 그러면 이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 톱 두께의 어떻게 될까요? 1.1배 이상입니다. 1.1배 이상. 1.1배 이상이니까 0.8에다가 1.1을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0.88이죠. 0.88mm 이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몇 밀리미터 이상이냐 했으니까. 자, 다시 둥근 톱의 두께가 0.8mm, 분할날의 두께는 둥근 톱의 두께의 1.1배 이상이에요. 그러면 1.1을 일단 곱해주세요. 0.8 곱하기 1.1배 하면 0.88mm인데 그 이상이면 됩니다.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장소의 조도기준 관련하여 빈칸을 채우시오. 단 객내 작업장과 감광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제외입니다. 자, 먼저 보통작업. 보통작업은 150럭스 이상.
정밀 작업은 그 2배겠죠. 300 럭스 이상. 초정밀은 2배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750입니다. 750. 그리고 그 밖의 작업은 보통 작업의 절반입니다. 75 럭스 이상. 자, 외워봅시다. 보통 작업 150, 정밀 작업 300, 초정밀은 750, 그 밖의 작업은 75.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